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요. 오랜만에 책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좀 북튜버 같나요? 제목은 부의 품격, 저자는 양원근, 출판사는 성한당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원근, 출판 기획 전문가로 살아온 지 20여 년. 기성 작가에게는 인생작을 펼칠 기회를, 신인 작가들에게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입문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자기 일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는 현재 주 엔터스 코리아의 대표이며 일반인들에게 책쓰기 교과서로 주목받았던 책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의 저자이기도 하다. 저는 책의 원제보다 부제인 착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이 문장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보통 우리는 착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반대의 말을 많이 들어왔죠. 저도 평소에 한착함 한다고 많이 듣는 편인데 책에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책은 표지부터 아주 고급스럽게 금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펼쳐보시면 이렇게 글이 빽빽하죠. 요즘 책들은 그저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림으로 많이 때우거나 아니면 백지에 중간에 그냥 좋은 글귀 하나 적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책이 정말 가격값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가는 책 전반에서 선의지를 핵심 키워드로 말하고 있는데요. 작가가 말하는 선의지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 나도 잘 되고 타인도 잘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부의 품격은 20여 년 동안 저자가 해온 일과 인생에 대한 철학, 선의지에 대해 써내려간 책입니다. 특히 선의지를 통해 어떻게 부를 이룰 수 있었는지 저자가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를 토대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알려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답이 되어 돌아오는 선의지. 저자는 이것이 바로 부의 품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본문을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착한 사람이라고 입력하고 어떤 내용이 검색되는지 살펴보았다. 착한 사람 증후군, 착한 사람 콤플렉스, 착한 사람 그만두기 등등. 착하게 사니까 힘들다, 손해본다라는 내용이 많았다.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했는데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삶이 팍팍해지면서 선하게,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더욱 만연하고 있다. 너 참 착하구나는 분명히 칭찬의 말임에도 때에 따라서 그렇게 인식되지 못한다. 못된 신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자기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남의 요구를 받아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착하게 살면 손해만 입는 것일까? 나는 이토록 좋은 의미의 단어가 나쁘게 인식되는 이유가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착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것을 내주고 희생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심지어 내 삶을 잠식하거나 파괴해도 그저 도와줘야 하고 그게 착한 것이라 믿는다. 그렇게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나면 급기야 자신의 착한 마음가짐을 포기하고 만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타인의 에너지를 탕진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타인의 선의지에 의지해 에너지를 요청하고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는 연락하지 않는다. 그가 다시 연락할 때는 나에게 다시 원하는 게 있을 때였다. 착함의 바람직한 정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희생이 아니어야 한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선의를 베풀어주는 것이지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목숨이나 재산, 명예 등을 바치거나 버리는 희생과는 거리가 멀어야 한다. 성자가 아닌 다음에야 타인을 위해 철저히 희생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착함에 바람직한 정의를 되살리려면 너와 나, 즉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 특정한 누군가만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다. 타인을 짓밟는 이들에게 나를 지키기. 사람이 살면서 겪는 문제들 중 가장 치사한 것 중 하나가 돈 문제다. 엄청난 부자라 해도 돈 문제로 속으면 마음이 상하는데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돈고래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나 보다. 돈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아니지만 우리 삶을 움직이는 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이 문제로 말썽이 생기면 견디기가 힘들어진다. 내 삶, 가족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사업을 하는 이들이라면 회사가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돈 문제는 경계해야 하고 무조건적 선의지를 발휘해서도 안 된다. 난 이 사실을 모른 채 돈과 사람을 잃는 경험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내 선의지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경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내 마음을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의 요청은 정중하게 사양하기로 했다. 이제 나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일절하지 않는다. 부탁을 받아도 최대한 예의를 지켜 거절한다. 선의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용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선의지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당해서는 안 된다. 선의지가 상처 입지 않고 유지될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아질 것이고 우리 또한 행복할 것이다. 교수 출신의 사장님이 운영하는 출판사가 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양서를 출간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출판사였다. 하지만 출간하는 책마다 판매 성적이 좋지 않아서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사장님은 회사를 접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했고 그 즈음 우리 회사에서 소개한 일본 원서를 번역해서 출간했다.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에 대해 풀어 쓴 책이었는데 사장님은 그 책이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반전이 일어났다. 영업 직원에게 회사를 맡기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사장님은 다시 상경했고 이후 지금까지 대중에게 유익한 양서를 꾸준히 출간하고 있다. 숱한 실패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두 다 위의 사장님처럼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성공한 이들은 성장했다고 인정하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도전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한다면 이미 그 결과와 상관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본 경험을 바탕으로 선의지를 가진 이들의 특징을 구분하면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다. 첫째, 선의지를 가진 이들은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이 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한다.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고 싶고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다는 순수한 의지가 강하다. 타인을 향한 이들의 마음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동정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우러나오는 연대의식이다. 둘째, 선의지를 가진 이들은 실천력이 있다. 입으로만 남을 돕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실행을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콘텐츠를 가지고 시설 아동들을 찾아가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또 다른 분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비 정도만 받고 경영 컨설팅을 진행한다.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분도 있다. 자신의 에너지만 뽑아 먹으려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잘 피해가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전심으로 돕는다. 셋째, 선의지를 가진 이들은 표정부터 밝다. 자신의 삶,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 긍정이 흘러넘친다. 늘 은은한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지 않아서 이들과 만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이든지 이루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선 의지를 가졌지만 가끔 표정이 밝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는 예민하고 신중한 성격이어서 그런데 이들도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서 점차 표정이 밝아진다. 난 무대를 찾는 신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무대가 사라진다고 비관만 해서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절망하기보다 내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면 된다. 나와 같은 입장인 이들을 만나 함께 손잡고 연대해서 무대를 만들어 보자.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의 기회를 맞이하고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라는 신세 타령만 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닥치는 대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무엇이든 시도해보자. 나 역시 일본어 강사만 했다면, 회사를 설립하고 산업 번영만 했다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번역부, 저작권부, 국내 기획부와 책쓰기 강좌, 홍보 마케팅 등 끊임없이 새로운 무대를 만들며 도전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 무엇이든 시도해봐야 발전할 수 있고 기회는 누군가가 준다기보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일회성의 노력이 아닌 꾸준히 노력해 가고 있는지 자문해보자. 성실함이 지속될 때, 꾸준할 때 뜻하지 않는 행운이 올 수 있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매일 오전 4시간씩 글을 쓴다고 한다. 무라카키 하루키는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간, 6시간 글을 쓴다고 한다. 세계적인 거장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매일 반복해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샬롯의 거미줄을 쓴 엘윈 브룩스 화이트는 평범한 일상 공간인 거실에서 글을 썼다고 한다. 그가 글을 쓰느라 집중하고 있을 때도 가족들은 딱히 조심하지 않고 생활했다고 한다. 그는 이상적인 환경을 기다린다면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환경 탓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꿈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글쓰기를 시작하자. 매일 반복적인 글쓰기 습관이 당신을 더욱 강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부의 품격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자서전, 에세이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내용이 알찹니다. 요즘 몇몇 책들을 읽어보면 그저 분량만 늘리기 위해서 할 말을 빙빙 둘러서 얘기하고 또는 사족이 너무 긴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간략한 사례와 더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메시지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책쓰기 교과서를 낸 이력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글쓰기에서 내공이 느껴집니다. 긴 설명을 나열해 놓아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평소에 입담도 좋지 않으실까 짐작이 됩니다.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구절이 나올 때면 전 저의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읽는데 이번에도 2페이지가량 빽빽히 적었습니다. 요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특히 청년층들은 착한 사람은 사회생활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나쁜 사람이 되길 자처합니다. 그래서 늘 말에 날이 서 있고 예민하고 개인주의 성향을 띠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일도 자기가 행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과연 삶의 질이 높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 일할 때도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덮고 나서 다시 한번 선 의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실되게 대한다면 성공의 기운이 내게 올 테니까요.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도 책 나누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지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8월 21일에 랜덤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멋진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잘 자요.